자, 2단원 전기와 자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1단원에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배웠었죠. 근데 1단원은 우리가 물리에서 본다면은 사실 역학적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물리량들, 그리고 상대성 이론들을 좀 이제 정리를 했었다면은 2단원은 전자기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력과 자기력 두 가지를 통합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기력 플러스 마이너스의 힘, 그 다음에 자기력 N극 S극의 힘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의 힘을 배우는 단계가 바로 이 전기와 자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학교 때 각각 1, 2, 3학년 때 이 전기와 자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다뤄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제 정리하는 단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페이지 66쪽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내용은 전하와 전기력입니다. 그죠? 자, 거기에 있는 내용의 용어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전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전하라고 하는 용어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전하가 뭐지? 라고 정확하게 이제 의문점을 해소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하를 이제부터 정의를 좀 내려보시면은요, 물체가 띠고 있는 정전기의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 것을 모든 전기 현상의 근원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전기기구를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 전원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불이 켜진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영상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의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런 현상들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것이 바로 전하 때문이다 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하라고 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전기적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전하는 말 그대로 전기적인 힘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로 각각 구성이 됩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이제 전하라고 하는 입자들을 만들어냈을 때는요, 저것을 그냥 하나의 입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전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의 성질을 띠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전원장치에 보면은 도선을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극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플러스 전하는 말 그대로 플러스의 힘을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입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마이너스 전하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입자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저 전하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전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어떤 총량 같은 것들을 계산하겠죠. 그랬을 때 그 전기적인 총량을 우리가 이제 전하량이라고 표현하면서, 전하량은 단위를 C라고 적은 다음에 읽을 때는 쿨롬이라고 읽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도선에서 이쪽이 이제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이때 플러스 전하들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전하량을 나타낼 것이고, 반대로 마이너스 전하들은 그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어떤 전하량을 가지게 될 겁니다. 맞죠? 그랬을 때 그 단위를 쿨롬이라고 읽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후에는 실제로 이 전하 말고 새로운 입자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전자입니다. 그 전자가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봤었던 요 마이너스 전하처럼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전하가 결과적으로 전자의 개념과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때 플러스 전하의 개념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라고 하는 개념을 썼던 거죠. 자, 근데 그 바로 아래쪽에는 마찰 전기가 있네요. 그죠? 마찰 전기는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정전기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서로 종류가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두 물체가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띠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전기를 마찰 전기라고 하면서요, 예를 들어 마찰 전기는요, 마찰 전기는 A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
B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데 이 A와 B가 처음에 이제 중성 상태였을 거란 말이에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라는 것은 이 A와 B 내부에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어떠한 입자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서로 같은 양만큼 존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두 물체를 마찰시키게 되면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때 이동하는 건 뭐? 전자입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전자가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A라고 하는 물체는 전자를 잃은 현상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A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B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게 될 것이거든요. 따라서 두 물체 사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힘이 작용을 하니까 서로 끌어당겨지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마찰 전기 또는 정전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전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전류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도선에 이제 전류가 쫙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전기는 흐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마찰 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A가 그냥 플러스 B가 마이너스로 딱 존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지 상태의 전기다 해서 우리가 정전기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보니까 전기력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전기력은 아까 우리 상호작용하는 힘 4가지 중에서 전자기력이 있었었죠? 그 전자기력에서 나왔던 힘이 전기력이에요. 알겠시겠죠? 전기력 설명 보면은 전하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죠? 그러면서 전기력은 같은 부호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플러스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는 서로 간에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을 하고요. 반대로 서로 다른 부호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는 서로 간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죠. 맞지? 그런데 우리가 그 물체, 두 입자들을 딱 보고 두 입자가 어떤 부호를 띠고 있느냐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게 같은 부호면 아,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을 하겠구나. 그리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호면은 아, 끌어당기는 인력이 발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기력 힘 F를 계산할 때는요. F를 계산할 때는 그림부터 그려놔야겠죠. 자, 이렇게 두 입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가 플러스 Q1의 전하를 띠고 있고 하나가 마이너스 Q1의 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에서 둘 사이의 거리가 R만큼 딱 떨어져 있다면은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무슨 힘? 인력 작용하겠죠. 서로 끌어당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의 크기 F는 K 상수값입니다. 그런 다음에 둘이 떨어진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두 물체가 띄고 있는, 입자가 띄고 있는 전하량 Q1, Q2에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는 전기력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때 전기력의 이 K값, 상수값이죠. 이 상수값을 우리가 쿨롱 상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상수니까 정해져 있는 숫자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Q2가 뭐예요? 네? Q2가 뭐예요? Q1, Q2? 여기 얘네 전하량. 얘가 플러스 Q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얘가 마이너스 Q1의 전하량, 미안, 요거 이야기한 거군요. Q2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 Q1, Q2의 곱으로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요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쭉 다뤄봤었던 내용이고요. 계속 이어서 네 번째 나오는 전기장과 전기력 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때 다 다뤄봤었던 내용이에요. 자, 전기장은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에요. 필드입니다. 필드.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면은 전기력이라고 하는 게 두 입자가 있어요. 두 입자가 어떤 전기적인 힘을 띠고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인력 또는 청력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그 힘의 크기가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거리 자체가 사실은 무한대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거리에 따라서 전기력이 작용하는 그 공간 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을 우리가 이제 전기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문제는 전기력이라고 하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전기력이라고 하는 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으로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재 내용 보시면은요, 먼저 장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장이론은 중력과 전기력 그리고 자기력과 같이 접촉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작용하는 힘을 설명할 때 유용한 이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 중에서는요, 꼭 접촉해야지만이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대표적인 힘이 마찰력 또는 탄성력 같은 힘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런 힘 말고도 중력이나 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기력 그리고 뒤에 가서 나오게 될 자기력 같은 경우에는 접촉되어 있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작용할 수 있는 힘인데, 그런 힘들을 설명할 때는 장이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편하다라는 겁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중력장, 그 다음에 자기력이 작용하면은 자기장, 그리고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면은 전기장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장 내 한 점에 단위 양전하 플러스 1쿨롬짜리를 놓았을 때 그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다 라고 되어 있죠. 맞죠? 자, 지금 제일 먼저 나온 게 전기장의 세기 계산하는 거예요. 전기장의 세기. 알겠니? 자, 그랬을 때 전기장 내 한 점에 단위 양전하를 놓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보세요. 봐봐요. 아까 선생님이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는 공간이라 그랬죠? 맞죠? 그랬을 때 그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표현할 때 전기력이 눈에 안 보이니까 선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선을 우리가 이제 전기력 선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전기력을 표현하는 전기력 선은요, 전기력 선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향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쪽에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딱 연결되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내부에서는 전기력 선들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나타나게 될 것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전기력선이 표현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전기력선이 그려진 공간이라면은 이 내부에서는 지금 현재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바로 전기장인 거야. 여기까지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근데 여기 안에다가 가운데에다가 뭐 아무데나 플러스 1쿨롬짜리의 입자를 하나 딱 집어넣을 거예요. 알았니? 플러스 1쿨롬짜리 입자를 하나 딱 집어넣을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단위 양전하예요. 됐어? 그랬을 때 이 녀석이 받는 전기장의 세기를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기장의 세기. 오케이? 그러면서 설명 계속 보세요. 전기장 내 한 점에 놓여 있는 플러스 Q의 전하가 받는 힘이 F라면은 이때 전기장의 세기 E는 스몰 Q분의 F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맞죠? 자, 지금 여기다가는 선생님이 지금 플러스 1쿨롬짜리를 놓았어요. 알겠어? 근데 조금 더 문제를, 그림을 좀 더 쉽게 한번 좀 그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러스 라지 Q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입자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면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플러스 스몰 q짜리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놓여 있어요. 알았니? 그럼 이 거리를 r이라고 딱 한다면은요, 이때 우리가 앞서 봤었던 전기력의 크기 F는 그지? K R의 제곱분의 라지 Q 스몰 Q로 작용하겠죠. 맞지? 그러면서 얘네들 서로 간에 플러스 플러스니까 둘이 사이에서 어떤 힘이 작용을 해? 청력 작용하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이 받는 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알았어? 요 녀석이 지금 현재 요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이만큼의 힘을 받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얘가 지금 플러스거든? 그럼 어딘가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알았어?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때 전기력선이 요렇게 쫙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전기력선이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조그만한 플러스 스몰 q짜리의 전하는 전기장 내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맞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랬을 때 요 녀석이 힘은 이만큼을 받는다? 알았어? 근데 이 내부에서 받는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표현 잘 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F로 계산했던 거는 무슨 힘이에요? 전기력이야. 전기력. 알았어?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알겠니?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겹쳐보세요. 지금 단위 양전하가 요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공식 보세요. 이때 전기장 내의 한 점에 스몰 플러스 스몰 q의 전하가 받는 힘이 F라면은 이거야 이거. 알겠니? 이때 전기장의 세기 E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스몰 q분의 F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이해가 돼? 그러면서 이 녀석은 전하니까 단위가 쿨롬일 거거든요. 그리고 힘은 뉴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위가 뉴턴이면은 지금 현재 전기장의 세기는요, 힘 뉴턴을 쿨롬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뉴턴 퍼 쿨롬이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이게 지금 전기장의 세기 계산하는 공식이야. 알았어? 지금 현재 요 단위 양전하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때 요 플러스 1쿨롬을 어디다 넣어주면 돼?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 맞지? 그러면서 얘가 받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때문에 밀려날 거고 마이너스 때문에 끌어당겨지겠죠. 힘의 방향이 어느 방향? 이쪽 방향일 거 아니에요. 맞죠? 이쪽으로 힘의 방향 받아. 그러면서 무언가 알지 못하는 힘의 크기를 계산해가지고 여기다 넣으면은 전기장의 세기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다시 이거랑 겹쳐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전기장의 세기 E는 요걸 보고 있는 거니까. 맞지? 스몰 q분의 F로 정리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스몰 q분의 F는 뭐 집어넣으면 돼? 요거 넣어버리면 되지. 그러면은 K R의 제곱분의 라지 Q, 스몰 Q를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요거랑 요거 소거돼 버리죠. 그지? 그리고 나서 남는 게 뭐밖에 없어. 남는 게 K R의 제곱분의 라지 Q만 남죠. 이해됩니까? 그 말인즉슨 전기장의 세기를 계산할 때는요, 어떤 전하가 들어가 있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요 전하량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어찌됐건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이거 정해져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걸로 가지고 F라고 하는 힘이 이렇게 계산이 돼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은 그 값은 K R의 제곱분의 라지 Q로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요 라지 Q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기장을 만드는, 전기장을 생성하고 있는 전하량인 거죠. 그죠? 그리고 R은 뭐야? 거리잖아. 맞지?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내부에서는 이 값 자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리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전기장의 세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라지 Q, 플러스 라지 Q만큼에서 R만큼 떨어져 있는 하나의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장의 세기는 얘 전하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오로지 뭐랑만 관계 있는 거야? R, 그리고 얘 플러스 Q, 요것만 관련 있는 거야. 그것으로써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게 그 밑에 띡띡띡띡띡띡 나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보세요. 지금 두 개 나왔어요. 식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무슨 식이 나왔느냐? 첫 번째, 요거 계산하는 거. 맞죠? 요건 뭐 계산하는 거? 전기력 계산하는 거.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전기장의 세기 계산할 겁니다. 전기장의 세기는 E라고 쓸 거예요. E는 단위 양전압 스몰 q가 F만큼의 힘을 받을 때의 크기가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단위는 뭐라고요? 뉴턴 퍼 쿨럼입니다. 이게 전기장의 세기예요. 그랬을 때 식 정리해보면은, 그죠? 지금 결과적 K가
F가 K R의 제곱분의 라지 Q, 스몰 Q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또다시 스몰 Q분의 1을 곱하는 거죠. 따라서 뭐로 정리가 된다? K R의 제곱분의 라지 Q로 정리가 된다. 맞죠? 전기장의 세기에 관련된 공식은 두 개예요. 요거 하나랑 그죠? 요거 하나입니다. 되셨습니까? 전기력을 물어보고 있는 건지 전기장을 물어보고 있는 건지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전기력, 전기장 각각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뒤로 넘어가시면은요. 전기력 선이 나와 있죠?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었던 내용입니다. 전기장 내에 놓인 단위 양전하 플러스 1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접선으로 이은 선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기력 선이라고 하는 것도 중학교 때 다뤄봤었거든요. 근데 전기력 선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처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전기력 선은 말 그대로 전기력이 향하는 방향이거든요. 전기력이 향하는 방향. 그런데 이 방향이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플러스 극에서 무슨 방향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정해져 있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요?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라며요. 맞죠? 그럼 이건 거거든. 봐봐. 예를 들어서 가운데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어떤 입자가 있어.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를 띄고 있는 단위 양전하를 딱 놓았어요. 그럼 얘네 둘 사이에서 무슨 힘 작용해? 청력 작용하죠. 그럼 얘 이쪽으로 힘을 받을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에 놓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받겠죠. 이해가 됩니까? 여기에 놓여 있어요.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받아야 되겠지? 이 지금 노란색 선이 결과적으로 전기력 선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쪽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마이너스. 그랬을 때 여기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단위 양전하가 있습니다. 힘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받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플러스가 놓여 있으면은 이번에도 이렇게 받겠지. 여기에 플러스가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받을 거 아니야. 이때 노란색 선이 결과적으로 전기력 선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돼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쪽에 플러스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이때 가운데에 있는 단위 양전하는 얘로부터 청력, 얘로부터 인력을 받으니까 어떻게 끌려가? 여기 끌려가겠지? 여기에 있으면은 이렇게 받겠지? 여기에 있으면은 이렇게 받겠지? 이것을 부드럽게 이은 선이 바로 요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기력 선이에요. 됐죠? 그래서 전기력 선은 항상 플러스 양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음전하를 향하게 되고요. 이런 전기력 선은 단 입자들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계속 전기력 선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랬을 때 이런 전기력 선들은 서로 간에 겹치거나 또는 교차되거나 또는 중간에 가다가 끊어지는 그런 현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설명 그대로 보시면 돼요.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가며 중간에 교차되거나 분리되지 않고요. 전기력선 위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향은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과 일치한다. 이거죠? 요 노란색 선이라면은 각각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요렇게 뭐 된다는 이야기죠. 맞지?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 평평한 두 금속판에서의 전기력선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전된 평행한 두 도체 사이에서 거의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야? 예를 들어 이쪽에 플러스 전기의 금속판이 있고요, 이쪽에 마이너스로 금속판이 있으면은 이 사이에서는 전기력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그리고 균일하게 나타난다는 거. 알겠지? 이런 내용들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 전하량이 다른 두 전하 사이의 전기력을 보면은요, 전기력이 전하량에 비례합니다. 그죠? 요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력선의 수는 전하량과 비례하게 되고요.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두 입자의 전하량의 크기를 가끔 비교하기도 하거든요. 앞에 보세요.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플러스에서 나오고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이랬을 때 첫 번째 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개수가 맞나? 맞네. 그럼 봐봐. 지금 요 플러스가 지금 현재 전기력선들이 나오고 있죠. 나오는 개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지. 여기 보세요. 들어가는 개수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러면은 둘은 서로 간의 부호가 다르지만, 그지? 이때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가 부호가 다른 거죠. 하지만 둘의 전하량은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왜? 각각 전기력선이 10개가 나오고 10개가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니? 근데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쪽은 이렇게 끝났다고 쳐봐. 그럼 단순히 전기력선의 개수를 비교하면은 이쪽이 더 많고 이쪽이 더 적죠. 그럼 부호 반대고 이때 전하량은 얘가 더 크다라는 거야. 아니? 그래서 원래 실제로 전하량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전기력선이 이동하면은요, 조금 더 밀고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알겠죠? 그럼으로써 이런 전기력선의 모양을 보고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하량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네 번째, 전기력선과 전기장의 세기가 나와 있는데, 전기력선의 수직인 단면은 단위 면적을 지나가는 전기력선의 수를 비교해서 전기장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전기력의 밀도와 전기력선의 밀도가 높은 지역은 전기장의 세기가 세고, 전기력선의 밀도가 낮은 곳이 전기장의 세기가 약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에서 지금 요 지점은 전기력선이 이렇게 촘촘하다고 봅시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약간 좀 헐렁해요. 그러면은 같은 면적을 지나가고 있는 전기력선의 수를 세는 거죠. 얘는 하나, 둘, 셋, 넷, 얘는 2개. 그러면은 여기가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기장이 더 세고 여기는 약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력선의 밀도가 큰 지점과 작은 지점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공간 속에 지금 이 선들이 2개가 지나가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3개가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더 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해 전기력선의 간격이 촘촘할수록, 그죠? 많이 그려져 있을수록 그만큼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이 내용은 쉽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력선에 관련된 내용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보면은 정전기 유도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정전기 유도도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 검전기로 가지고 해본 적이 있거든요. 자, 이거 다 지우고 정전기 유도 잠깐 좀 설명을 하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마찰전기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마찰전기? 마찰전기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그 물체 사이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서 한 물체가 플러스 한 물체가 마이너스를 띠는 현상이 마찰전기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마찰전기는 A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 B라고 하는 물체가 있고, 처음에 둘 다 중성 상태였는데 둘 다 중성,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때 두 물체가 마찰되면서 전자가 A 쪽에서 B 쪽으로 이동했다. 그럼 A는 전자를 빼앗겼으니까 무슨 전기로? 플러스 전기로. 반대로 B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전기로 대체되는 것. 이것을 마찰전기라고 했지? 맞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보는 정전기 유도 현상은요, 한 물체 내에서 전자의 치우침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중성 상태의 물체 주변으로 어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를 가까이 가져왔을 때, 그때 그 중성 물체에도 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 전자가 고르게 퍼져 있었을 텐데 근처에 오게 되는 어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 때문에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한쪽으로 쏠렸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 그것을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자, 물체에는요
중성 상태의 물체에는요, 가운데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 핵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렇게 존재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들이 고르게 퍼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중성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원자핵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해요. 하지만 전자는 가볍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쪽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어떤 물체를 가까이 가져올 거예요. 오케이? 이미 벌써 전기를 띤 물체를 우리가 이제 대전체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플러스 대전체를 앞으로 가까이 가져오게 되면은요, 이때 원자 핵들은 같은 플러스가 오니까 싫을 거 아니야. 청력을 받아서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원자핵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반대로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와, 신난다 이러면서. 알겠니?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쪽은 전자의 수가 많아지죠. 전자의 수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의 힘이 강해지면서 이쪽은 마이너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전자를 빼앗기는 현상이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자의 수가 감소를 하면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힘이 강해져서 플러스의 극을 띠게 돼버리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전기 유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물체들을 우리가 이제 도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도체가 쉽게 말해서 전기를 잘 띠는 물체들, 잘 흘러주는 물체들을 도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전자들이 매우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대전체를 가까이 오면은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반대극으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힘이 작용을 해요? 인력작용하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먼 쪽은 같은 극으로 바뀌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에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녀석들은 도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도체 말고 우리가 부도체 또는 절연체라고 부르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부도체 또는 절연체라고 부르는 물질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없거든요. 대신에 어떤 입자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띄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막 제각각 흐트러져 있거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쪽에 뭐 똑같이 플러스를 띄고 있는 대전체가 가까이 딱 오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는 전자가 없는 건 아니야. 다만 전자가 원자의 근처에서 쉽게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플러스가 오니까 내가 좋아하는 플러스가 왔네 이러면서 얘네들이 빙글빙글 돌아서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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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얘네들이 배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샥 향하기 때문에 이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향하게 되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향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부도체 또는 다른 말로 절연체라고 부르는 물질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부도체나 절연체가 순간적으로 전기를 띠는 현상을 유전분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유전분극. 됐나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원래대로라면 정전기 유도 현상에서는 검전기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검전기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이제 접지와 방전 나와 있죠. 접지와 방전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접지와 방전은 읽어보시고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나온 용어들이니까 다시 한번 좀 잘 읽어두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페이지 70쪽 보시면은 자성과 자기장 나와 있죠. 우리가 좀 전까지 다뤘었던 내용이 전기죠. 그죠? 전기적인 힘에 해당하는 전기력과 그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인 전기장. 그럼 이번에는 자석의 힘, 알겠니? 자기력과 그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인 자기장에 대한 내용을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력이나 자기력을
예전에는 서로 다른 힘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힘이고 하나는 N극 S극 힘이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후에 전기력과 자기력이 서로 같은 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서 우리가 배웠었던 전기력과 자기력을 합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결과적으로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때문에 나타나는 힘이에요. 이 전하라고 하는 게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 뿐만이 아니라 N극, S극 같은 이런 자석의 힘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두 개를 서로 같은 거다 라고 정의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바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자기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장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장이 붙어 있죠. 그죠? 필드예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겠네요. 그 공간을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자기력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자기력도 우리가 앞서 봤었던 전기력과 상당히 비슷하죠. 자기력은 자석의 N극 그리고 S극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일 텐데 역시 자기력도 같은 부호 사이에는 어떤 힘이? 어떤 힘이? 청력이. 그리고 서로 다른 부호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봤던 자기력과 상당히 비슷한 이런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전기장 그리고 전기력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전기력 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특히 이런 공간 내에서 전기력이 향하는 방향 그리고 그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었었죠. 그지? 그러면서 전기력 따로 전기장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장 내에서 자기력이 미치는 크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자기장 내에서 받는 그런 자기장 세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따로따로 또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력 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자기력 선은 전기력 선과 상당히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력 선은 자석의 N극에서 S극으로 향하는 힘이에요. 선이에요. 알겠니? N극에서 S극으로 향하는 선. 그러면서 나머지 조건들은 전기력 선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전기력 선들은 서로 간에 교차되거나 겹치거나 또는 중간에 가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이런 전기력 선과 완전히 동일한 현상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석이 N극과 S극이 이렇게 있을 때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아까 같은 보호사에서는 청력이, 다른 보호사에서는 인력이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같은 N극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요. 둘 다 N극에서 자기력선들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랬을 때 서로 간에 겹치거나 그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간에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극이 마주보게 된다면은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라면은 이때 N극에서 나온 자기력선들이 가까운 S극으로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력 선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 전기력 선에서도 같은 면적당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많으면 전기력선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전기장이 세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마찬가지로 이런 자기장의 세기도 같은 면적당 자기력선의 자기력선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자기력선의 밀도로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자기장의 세기도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속 파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속 파이. 알겠지? 자속을 보시면은요, 자기장의 수직한 임의의 단면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총 개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속은 자기력선의
가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력선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세는 단위. 알겠니? 그러면서 단위가 뭐? WB라고 적은 다음에 읽을 때는 웨버라고 이제 읽게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은 면적당 자속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자기장의 세기가 세겠죠? 맞지? 그랬을 때 자, 자기장의 세기는 B라고 합니다. B. 알았어? 우리 아까 전기장의 세기는 E라고 했었죠.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기장의 세기는 E라고 하면서 스몰 Q분의 F 또는 K R의 제곱분의 라지 Q 이렇게 정리됐었죠. 기억나지? 이거 끊임없이 한 번씩 적어보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자기장의 세기를 볼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면적당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 그 단위 면적을 A라고 했을 때 이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 바로 자속 파이로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게 바로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됐니? 이때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 단위예요. 그리고 자속은 웨버 단위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는 웨버 퍼 제곱미터의 단위를 쓰게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이 단위를 줄여서 T라고 적은 다음에 읽을 때는 테슬라라고 읽을 거예요. 테슬라가 전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테슬라 모터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자동차 회사거든. 테슬라 모터스. 근데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요. 그 테슬라 모터스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기 자동차 회사의 이름을 테슬라로 따고 있다는 것은 이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전기에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겠죠. 그지? 나중에 궁금하면 테슬라라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테슬라 모터스의 사장이 있어요. 회장 총 CEO. 그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테슬라 모터스의 회장이 CEO가 바로 우리가 영화로 보는 아이언맨 있죠. 그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언맨 보면은 왜 이렇게 슈트 입고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쉽게 말해서 그 뭐 영화에서 보면은 굉장한 회사의 CEO면서 그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그냥 뭐 자기가 회사를 경영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막 만들어 보잖아. 그런데 바로 저 테슬라 모터스 회장 CEO가 바로 그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전에 한 잡지인가 뭐 거기서 인터뷰를 하면서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그 슈트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했던 대답이 더 웃깁니다. 그거 만들려고 맘만 먹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이거겠죠. 근데 어찌됐건 그런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장의 세기는 웨버 퍼 제곱미터인데 이것을 줄여서 T라고 적은 다음에 읽을 때는 테슬라라고 이제 읽게 될 겁니다. 옆에 그림 보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단위 면적 A가 있습니다. 이때 이 단위 면적을 지나가는 자기력 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이 자기력 선 수를 우리가 웨버라고 표현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작용하고 있는 자기장의 세기 B를 저렇게 계산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봤었던 자속도 계산할 수가 있죠. 자속은 하고 정리를 해버리면은 A 넘겨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단면적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속의 크기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어찌 보면은 간단한 공식의 정리예요. 간단한 공식의 정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개념, 자기장의 세기를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내용들은 그 전에 있었던 전기력 그리고 전기장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개념 자체만 알아두셔도 큰 문제는 없고요. 자기력선 표현할 때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것 중에 특히 요거 자속 파이,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 계산하는 거, 요 공식 나와 있죠?
이 공식 잘 기억해 두세요. 단위도 당연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기장에 대한 내용과 자기장의 세기 계산하는 과정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자기장과 전기력과 자기력은 상당히 비슷한 거라 그랬죠? 맞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를 들어 그 전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N극 S극 서로 다른 거라 이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후에 알게 된 내용이 어떤 도선 근처에 전류가 흐르면, 그죠?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전류 때문에 전기력 또는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도선 주변에 자석과 같은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연히 발견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여기 그냥 건전지에다가 도선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전구 하나를 켜놔요. 그냥 스위치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우연히 그 옆에 나침반이 놓여 있는 거야. 그럼 나침반은 원래 북쪽, 남쪽을 각각 가리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N극, S극이. 근데 스위치를 탁 누르는 순간에 나침반이 탁 움직이더라 이거죠. 그러다 끄면은 다시 원상태대로 돌아가고. 이거 왜 이러지? 나침반의 반대는 결과적으로 자석이거든요. 근데 나침반이 움직였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거기 근처에서 자석의 힘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즉 우리가 이제부터 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요, 쉽게 말해서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자기 에너지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전류가 흐르면은 그 주변에 자석의 힘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세 가지로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우리 아마 중학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말 그대로 도선이 일직선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하나의 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도선이 이렇게 꽂혀져 있어요. 그러니 도선이 이렇게 딱 꽂혀져 있어. 됐어? 근데 도선의 아래쪽을 플러스, 위쪽을 마이너스로 딱 걸어두면은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딱 흐를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근데 이 근처에다가 나침반들을 놓아보면은 나침반이 예를 들어 방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나침반들은 다 예를 들어 나침반의 N극과 S극이 요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되거든? 맞지? 근데 문제는 여기 주변에다 나침반을 놓고 전류가 딱 흐르니까 나침반들이 삥그러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알았어? 그런 상태에서 그 나침반이 돌아가는 방향이 결과적으로 그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방법으로 바로 앙페르가 오른나사의 법칙을 만들어내게 되죠. 오케이? 자, 오른손 법칙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앙페르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을 쓸 거거든요. 다른 말로 오른손 법칙 또는 오른나사의 법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오른손 보세요. 오른손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진 상태, 이렇게 네 개 감아진 상태에서 엄지손가락과 네 개의 손가락이 각각 움직이는 방향이 전류 또는 자기장이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라면은 네 개의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결정한 게 바로 앙페르의 법칙입니다. 오케이? 그냥 정한 거야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거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 지금 현재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흐르죠. 그러면은 이때 오른손 딱 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위쪽으로 딱 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네 개의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죠. 그지? 그렇다라는 것은 이 도선 주변으로 요렇게 반시계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위에서 바라봤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위에서 바라보면은 요 가운데 이렇게 도선이 있겠죠. 맞지? 지금 아래에서 위로 도선에서 전류가 띡 흘러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모습을 딱 보고 있으면 위에서 보고 있는 거니까 전류가 칠판 쪽에서 우리 쪽으로 나오고 있는 쪽이란 말일 거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예를 들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딱 표현을 해주면은,
칠판 쪽에서 지금 전류가 내 쪽으로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오른손을 이렇게 딱 이쪽으로 우리가 향하게 한 다음에 4개 손가락을 딱 돌려보면 모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되지. 맞지?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겁니다. 자기장이 생길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니? 이해가 돼? 근데 예를 들어 원래 이제 나침반을 놓으면은 나침반이 원래 북쪽을 가리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무시를 해버립시다. 알았죠? 지구에 때문에 생기는 나침반의 방향은 무시할 거예요. 완전히 무시할 거야. 그러면은 그냥 그림 그리기 편하게 나침반의 N극 쪽만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할게요. 이게 지금 나침반의 N극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럼 예를 들어 요 위치와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에다가 각각 나침반들을 놓아서 전류가 딱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나침반의 N극들이 모두 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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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바뀐다라는 거야. 알았니? 이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기장의 방향은 결과적으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정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래 지구자기장 때문에 원래 북쪽을 가리키는 이런 과정에서 도선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 거지만 지구자기장을 아예 무시한 상태에서는 이런 식의 나침반의 방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만일 여기다가 놓았으면은 나침반의 N극 방향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놓았으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도선 주변으로 원형의 자기장이 생기는 현상, 이거의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알았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근데 우리 아까 자기장의 세기 계산했었지? 자기장의 세기 B는 A분의 그지? 단면적분의 자속 파이라고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직선 도선에서 그 직선 도선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하나의 공식이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직선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요, 지금 현재 요 도선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 거리랑 전류의 세기가 얼마냐가 관건이에요. 알았어? 그러면서 상수값 K에다가, 알겠니? 떨어진 거리 R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우리가 직선 도선의 자기장의 크기를 계산을 합니다. 이때 상수값 정해져 있거든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근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외울 필요 없어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떨어진 거리 R에 반비례하고 전류 세기 I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장이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랑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가 다르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거리가 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진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지금 직선 도선이에요. 오케이? 첫 번째로 직선 도선을 봤습니다. 직선 도선.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원형 도선을 볼 거예요. 원형 도선은 쉽게 말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자, 보세요. 도선이 이렇게 원형으로 놓여 있는 겁니다. 알았어? 그러면서 봐.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연결을 하면은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서 이쪽으로 빠져나올 거 아니야. 맞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면서 전류가 이렇게 빙그르르 돌겠죠? 이해가 되나요? 근데 이 그림을 좀 더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자, 어차피 직선 도선은 결과적으로 이런 개념이에요. 원형 도선이 이런 개념입니다. 직선 도선이 3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런 다음에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보세요. 그럼 전류가 요렇게 지나가지?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을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한다면은 각각 직선 도선 했던 거랑 똑같이 해버리면 돼요. 자, 직선 도선은 손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게 전류, 이게 자기장이잖아. 그럼 1번은 이렇게 감아주면 되죠. 그럼 도선 주변으로 반시계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겠네요. 반시계 방향의 자기장. 그 다음에 2번은요. 손을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4개의 손가락이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나서 3번 보세요. 3번. 3번은 전류가 이쪽으로 오니까 도선을 이렇게 감아주면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밑이란 말이야. 도선의 아래쪽, 여기 부분. 그럼 손을 이렇게 감아주면은 뒤에서 앞쪽으로 넘어오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요 방향이 될 것이거든. 맞죠? 그럼 이걸 다시 이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옮길게요. 그러면은 얘 주변으로는 요렇게 반시계, 이 주변에는 시계, 그 얘 때문에 요렇게 생기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원형도선 손을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알겠니? 그러면서 원형도선은요, 앞서 봤던 것처럼 어차피 양 끝이 직선도선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직선도선에서는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랑 전류의 세기가 얘네들의 자기장의 세기를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바깥쪽 자기장은 의미가 없어요. 왜? 어차피 직선도선이니까. 알겠니? 직선도선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는 큰 문제가 없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야. 바로 도선의 중심. 알았니? 이 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어딘지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형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B는, 알겠니? B는 역시 상수값 K 프라임이 있습니다. 쟤랑 상수값이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K 프라임이라고 적을 거고, 그리고 나서 요 도선의, 원형도선의 요 반지름 있죠. 반지름 R. 알겠니? 반지름 R에 반비례하고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 I에 비례합니다. 알겠니? 그러면서 요 상수값이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역시 외울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앞서 봤던 것처럼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에서 떨어진 거리가 똑같아요. 이 거리랑 요 반지름이랑 똑같아. 그리고 똑같은 전류를 넣어.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자기장과 여기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쟤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얘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얘가 좀 더 크겠죠. 그죠? 이해가 돼? 왜냐하면은 얘 때문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다 합쳐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니? 이게 원형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솔레노이드야. 뒤에 보면은 코일 나와 있죠? 코일. 맞죠? 솔레노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코일은 봐봐. 자, 쉽게 말해서 도선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형 도선이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니?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류가 솔직히 어떻게 흐르는지 그림으로 판단이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리죠. 가운데 원통이 있어요. 가운데 원통이 있고 원통 주변으로 코일이 띵글띵글띵글 감겨있는 모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그래서 코일이 이렇게 감겨있어요. 자, 이렇게 그려드리면 코일이 어떻게 감겨있다는 거 대충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서 이쪽으로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전류가 빙글빙글 돌면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 봐봐. 암페르 오른손 법칙. 이거를 빙글빙글 돌려줘야 돼. 근데 이게 인체 구조상 안 돌아가잖아요. 맞잖아. 근데 암페르의 법칙은요. 손 요렇게 한 다음에 이게 뭐라고?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4개의 손가락이 무엇? 4개의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라 그랬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감았던 거고 얘는 요렇게 감아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렇게 손을 감은 다음에 요게 전류의 방향이면은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고 거꾸로 이 4개의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알았니? 엄지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게 전류면은 이게 자기장, 반대로 이게 전류면은 이게 자기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봐봐요. 솔레노이드는 전류가 흐르지. 그랬을 때 전류가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건지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건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을 알았어? 그러면 전류가 이쪽으로 딱 흘러가면은 저 뒤쪽을 통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형태가 되죠. 맞지? 그러면 자, 손 이 상태에서 알았니? 4개의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잖아. 그럼 손을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거야.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럼 엄지손가락이 어느 쪽을 가리켜?
이쪽을 가리키지.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 직선 도선, 원형 도선 이런 도선과는 다르게 요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봐요. 알았어? 자, 그림을 다시 좀 지우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아까 그렸던 그림이 이렇게 그렸었어요. 자, 원통이 있고 이 주변으로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거잖아. 이렇게. 자,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서 요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이 위쪽 보라 그랬죠? 위에서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형태가 되지. 그럼 뒤에서 앞으로. 그러면은 코일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반대로 똑같은 코일인데 자, 똑같은 코일인데요. 똑같이 감겨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감겨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류가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온다고 치자고요. 그럼 앞에서 뒤로 넘어가죠. 손 이렇게 감아주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위쪽 보라 그랬어요. 앞에서 뒤로 넘어가지. 이렇게. 그러면은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앞서 직선이나 원형 도선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은 N극에서 시작해서 S극으로 끝난다 그랬는데 저게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몰라요. 맞죠? 얘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고 얘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모르거든. 근데 얘는 달라요.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코일 내부에서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이쪽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돼버리죠. 맞죠? 그럼 반대로 이쪽은 들어오는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맞지? 그럼 나가는 쪽은 자석에서 자기장이 나가니까 무슨 극? N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쪽은 들어가는 쪽이니까 S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거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자기장이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형태잖아. 이쪽으로는 들어오는 형태지. 그러니까 이쪽이 무슨 극? N극. 이쪽이 무슨 극? S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솔레노이드는 말 그대로 코일에다가 원통용 막대를 끼워놓은 형태인데 만약 이 원통용 막대를 쇠같이, 그러니까 철같이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를 딱 집어넣어 버리면은요 아주 강력한 자석이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자석이에요. 알았어? 이렇게 각각 솔레노이드의 이 방향,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 솔레노이드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할 거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의 자기장을 봐요. 근데 얘는 원형 도선이 막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내부에서 어디를 보든지 간에 자기장의 세기가 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직선이나 원형 도선 같은 게 거리가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거리랑 상관이 없어.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어디에서나 균일하다라고 봐요. 알았어? 대신에 역시 상수값 K 더블 프라임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N 단위 길이당 가문수의 I 전류의 세기예요. 알았어? 이때 K 프라임 상수값이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근데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죠? 맞지? 그래 놓고 요 N이 뭐라고? N이 단위 길이당 가문수거든?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똑같은 전류가 흘러도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문수라고 하는 걸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봐봐. 예를 들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감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여덟, 아홉, 10번을 감았습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전류 흘러주면 자기장의 세기는 10번 감은 얘가 크다?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단위 길이당 가분수예요. 그러니까 1m당 몇 번을 감은 거지?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 따라서 지금 현재 얘는 5번을 감았고 얘는 10번을 감았잖아요. 그래도 같은 길이당 보면은 누가 더 많이 감은 거야?
얘가 더 많이 가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는 얘가 더 셉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선도선, 원형도선, 솔레노이드 이렇게 각각의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 내용이 사실 중학교 때 다뤄졌었던 내용이지만 중학교 때는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하지는 않았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공식들 나온 것들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앙페르의 법칙을 좀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성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